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우리들의 코인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바로 스테이블 코인 법안에 대한 투표가 잠시 후에 시작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때쯤엔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미 동부 시간 8시 35분 정도, 한국 시간으로는 오전 9시 35분입니다. 잘 돼야 되는데 대충 분위기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오늘 비트코인이 큰 변동을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 이유로는 전고를 두드리고 있기 때문,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에 대한 강등이 있었죠. 바로 무디스가 발표한 국가신용등급 강등, 여기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는데요. 제가 어제 코인교실에 올린 글입니다. 잠깐 중요한 부분 몇 군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신용등급 강등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단기적으로는 충격이죠. 트리플 등급 국채만 보유 가능한 펀드들이 있습니다. 그런 펀드에서는 미국 국채를 자동 매도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채 금리를 낮추려는 트럼프의 정책,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도 부담이 생겼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강등은 처음이 아니다. 2011년에 있었고요. 2023년에도 또 강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무디스의 강등은 더 이상 충격이 아니고 이미 예고된 구조적 문제일 뿐이다. 자, 주식시장은 매우 혼란해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어떤가요? 비트코인은 이 뉴스가 나오고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이유는 비트코인이 대체자산 또는 안전자산으로 다시 조명받고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어제 미국 선물시장이 열리면서 비트코인도 일시적으로 밀렸죠. 하지만 이건 단기적인 반응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이야말로 비트코인에겐 기회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레리 핑크의 말처럼 특정 국가의 신용등급에 구속되지 않는 글로벌 자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마이클 세일러가 또 비트코인을 매수했습니다. 103,498달러에 매수했고요. 7억 6,490만 달러 규모, 7,390개입니다. 굉장히 많은 물량인데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이건 일상이다. 자, 그런데 스트래티지가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단체 소송을 당하고 말았는데 이유는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가격 하락 시 손실액을 과소평가했다는 불만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스트래티지 주가가 더 많이 빠질 텐데 그건 얘기 제대로 안 해줬다, 이런 이유로 집단 소송을 했다는데 이건 좀 이해하기 어렵죠. 비트코인 레버리지라고 자칭하는 회사를 인수한다면, 스트래티지의 주식을 산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면 당연히 레버리지 효과가 난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건 비트코인이 뭔지도 모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뭔지도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도박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우리가 도박을 하지 말고 건강한 투자를 해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자산의 토큰화 RWA, 이걸 주구장창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이비트는 USDT를 통한 글로벌 주식 직접 거래를 제공하는 최초의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가 되었으며, 그러니까 USDT를 가지고 주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애플, 테슬라, 아마존 등 78개의 주요 주식에 대한 액세스를 시작했습니다. 바이비트 사용자는 주 7일 24시간 이런 글로벌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화답하듯 로빈후드, 미국 거래소죠, SEC에 RWA 토큰화 규제 제안서를 제출했는데요. 여기에는 솔라나와 베이스를 활용한 규정 준수 RWA 거래소 출시가 포함됩니다. 실물 자산의 토큰화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솔라나와 체인링크의 파트너십입니다. 체인링크 CCIP가 공식적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솔라나 메인넷은 180억 달러 이상의 자산에 대한 액세스를 잠금 해제하여 솔라나 디파이의 성장을 가속화합니다. 그리고 주피터와 체인링크도 연결됩니다. 체인링크는 온체인 퍼프 시장의 회복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데이터 스트림을 도입했습니다. 퍼프 시장이란 선물 시장을 의미합니다. 자, 지금 솔라나 관련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솔라나의 악셀러레이트라는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19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자, 여러 소식 중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아닐까. 솔라나의 합의 알고리즘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솔라나의 합의 알고리즘이 어떤 거죠? 역사 증명으로 빠르게 처리하고 있었는데 그걸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합니다.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솔라나의 최종성이
0.1초에서 0.15초 이렇게 낮아질 수 있다라는 발표가 있습니다. 현재 지연 시간 대비 100배 향상된 성능을 제공한다. 이 내용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화면에 보이는 이 남자 누구죠?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놈들은 해고야! 하고 막 겁박을 주던 JP 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이런 내용을 발표합니다. 제이미 다이먼은 은행이 고객이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다. 허용할 것이다. 사도 된다. 아니 이 사람 인터뷰를 보니까 영상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은 담배 피는 걸 싫어한다. 그런데 고객들이 담배 피우게 해달라고 아우성을 치면 오케이 거래하게 해줄게. 담배 팔게. 담배 피고 죽든지 말든지 난 몰라. 일단 알아서 해. 뭐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사기고 망할 거 알지만 이게 독약인 건 알지만 먹고 죽든 말든 난 몰라. 돈만 챙기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겠죠. JP 모건은 지금 현재 자체 블록체인을 운영 중이고요. 지금 미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대부분의 현물 비트코인 ETF의 AP, 그러니까 ETF 가격과 실제 비트코인 가격을 맞춰주는 마켓 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게 해준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참 화가 나기도 하고 살짝은 통쾌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는 리플 소식을 전해봅니다. 리플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요.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국경 간 블록체인 결제 서비스 출시. 리플의 파트너 젠드뱅크와 마모는 스테이블코인, 암호화폐, 법정 통화를 결합하여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인 리플 페이먼트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리플이 이렇게 공격적인 확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리플은 두바이 금융감독청의 라이센스를 취득한 최초의 블록체인 기반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반을 다져놓고 본격적인 확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리플에게 살짝 껄끄러운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친 비트코인 상원 의원 신시아 루미스가 자신과의 회의를 취소했으며 일정을 다시 잡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시아 루미스와 만나려고 약속을 잡았는데 팽당한 겁니다. 너랑 안 만나. 그래서 전화해서 왜 그러십니까? 그런데 전화를 안 받고 쌩 까고 있는 겁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체면이 완전히 말이 아닌데. 자, 그래도 이 사람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한번 다시 재고해 주시고 모든 암호화폐 리더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만이 아닌 모든 암호화폐 리더가 되어주시면 어떻겠냐. 언제든 엑스스페이스에 함께 해주세요. 그래도 갈링하우스가 아주 신사적으로 대응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신시아 루미스의 사위가 비트맥시입니다. 그리고 리플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장모님이 아마 영향을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뭐 진짜로 시간이 없어서 갈링하우스를 못 만나고 있을 수도 있죠. 아직은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리고 미국의 상원 의원으로서 미국을 위해서는 어떤 게 더 좋은 선택일까? 트럼프 대통령과 결을 같이 해서 두루두루 다 품고 가는 게 더 좋은 선택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제는 USDC의 발행사 서클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리플이 서클사를 인수하려고 제안을 했다가 거절을 당했죠. 50억 달러! 그랬더니 웃기고 있어! 하고 이제 약간 기분 나빠하면서 거절을 했는데 경쟁을 붙이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와 리플이 둘이 경쟁을 해서 서클사를 인수하도록 각자 가격을 좀 제출해봐.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는 코인베이스 쪽으로 추가 기울다가 금방 뉴스가 나왔는데 리플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살짝 또 리플 쪽으로 기울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리플이 서클사를 인수하게 된다면 미국 최대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됩니다. XRP에게도 큰 호재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6조 달러 규모의 UBS 은행의 대표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유한 고객들, 돈 많은 갑부들이 지금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구매하고 있다. 지금 현재 사겠다고 이렇게 막 아우성치고 와서 쫄라대니까 자기네들이 서비스하느라고 바쁘다. 이런 내용을 블룸버그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들이 이 코인의 가격만 쳐다보고 있는 사이 이런 거대한 움직임이 막 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넓은 시야로 이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자, 여러분, 코인의 가격을 떠나서 흥미진진한 변화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희망을 갖고 전진해야 되겠죠? 여러분 모두 화이팅! 여러분 감사합니다.